여러분들이 시댁에서 얘기했다가 친정에 얘기했다가 상처 억수로 받는 얘기. 자, 시간이 약이래. 네가 참아라. 때 되면 돌아온다.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분노가 사라지는 게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어떤 면은 뭐가 나옵니까? 분노가 사라질 때는 첫째, 나도 잘못한 게 있어. 그죠? 맨정 실 때 나도 잘못한 게 있어. 그러나 억울해. 그러니까 초반에는 분노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남편도 또 니도 잘한 거 없잖아. 그것도 일리는 있어.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합니까? 이제 분노를 탁, 나도 모르죠. 어느 날 분노를 하진 않아요. 상처는 작용을 하는데 분노를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자책을 하면서 분노가 멈추는 경우가 있고 분노가 사라집니다. 어느 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갑자기 휙 사라졌어. 휙. 그래서 분노가 사라지면 이 자책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시간의 약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일로 가면 참 그나마 좀 낫겠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우울증으로 들어가거나 중독으로 가거나 이런 형태가 나타날 때 바로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분노가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분노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분노가 사라졌다 그래서 분노에 버금가는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분노는 무의식에서 사라지더라도 무의식에서는 계속 작용을 합니다. 이게 무의식에서 자기도 작용되고 있는 걸 몰라요. 무의식에서 계속 작용을 하다 보니까 자책하는 것이 계속 점점 내가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혹시라도 내가 내 남편한테 잘못하는 게 아닐까, 또는 내 아이한테 잘못하는 게 아닐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걸 다 억압하고 누르는 그 힘이 생겨요. 그게 분노의 힘이거든요. 그 눌러놓습니다. 계속 모든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래서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여기는 남편한테 무조건 맞춰주는 게 많아요. 맞춰준다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빠져들고 뭐해다가 아이들한테 이제 애들한테 집착하고 뭐하고 하는 게 다 자책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을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죠. 분노 무의식에서 이것이 계속 작용할 때마다 그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작용하면 할수록 아이들한테 더 집착하는 거, 남편한테 더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 별의별 걸 다 해요. 별의별 걸. 이게 무의식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분노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약이라는 예전에 어른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옛날에 어른들은 우울증이다 중독증이다 관련되는 걸 들어갈 겨를이 없었어요. 왜? 사회적 환경도 아니고 여자들이 뭐 할 거 있어? 옛날에는 뭐가 있어요? 빨래하고 밥하고 옛날에 아이들 양육하고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럴 때는 참던가 아니면 집 뛰쳐나가던가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간이 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러면 시간이 약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고 하죠. 여기로 들어가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자책을 하면서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맞춰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럭저럭. 그래서 또 애도 하면 그러려니 그냥 애들만 말하고 살면 되죠. 지금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전처럼. 대체적으로 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또는 주변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하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의존되면서 뭘 하냐면 아이들에게 올인해서 살아갑니다. 그거는 그만큼 나 자신이 자존감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만큼 약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자책을 하면서 맞춰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이 무의식은 죽는 날까지 계속 작용했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날 이후로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없어요. 그날 이후로. 나의 행복은 그날 이후로 없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도저히 내가 이제 못 견디겠다 생각하면 어디로 가냐면 우울증. 완전한 자기 자책. 자기가 살아서 뭐하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중증 우울증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인생 뭐 있어. 한방이고 재미고 즐거움이지.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아플 거야. 그래서 아픔을 잃어버려요. 여기는 중독증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에 관련된 부분에 분노에 회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작용할 때마다 뭘 합니까? 재밌고 즐거운 걸 해요. 여기에서 무의식이 계속 무의식이 작용할 때마다 재밌고 즐거운 곳에 빠져들어가요. 여행에 가면 다행이에요. 여행만 다니니까. 그래서 한 번 여행에 빠지면 여행만 다녀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1년에 몇 개월은 여행 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 좀 있다 보면 조금 이 분노가 좀 작용하는 것 같다? 여행 안 가면요. 못 견뎌요. 그걸 여행 중독이라고 그래요. 운동 중독에 빠지면 운동만 해야 돼요. 아이에게 중독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에게만 빠져요. 다 필요 없어요.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자기 활동 안 해요. 오로지 아이에게만 빠져요. 그 아이들에게 집착적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가 만들어지는. 근데 예를 들어 남자한테 중독되면 어떻게 될까? 상관녀 되는 거야. 쉬워요 요즘은. 또 내가 이 하는 일, 내가 뭔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한다. 일이 중독될 수가 있어요. 일. 그럼 이 일이 내가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는 행복해요. 왜? 재밌고 즐겁거든요. 그 일. 일은 나는 거짓말 안 시키거든. 또 있죠. 애완동물에. 애가 아니라 애완동물에 얘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같이 반응하고 내가 슬퍼하면 같이 낑낑거리고 같이 뭔가 있거든요. 동물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독은 강박적으로 이렇게 무의식이 작용될 때마다 강박적으로 계속 즐겁고 재밌는 쪽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게 중독이에요. 생각보다 지금은 중독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중독으로 굉장히 많이 가요. 일을 할 때 중독이었어. 일을 할 때 중독이었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삐릭 해가지고 그놈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 일 팽개치고요. 그놈에 푹 빠져요. 그게 상담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애완동물에 푹 빠져 있었는데 애완동물을 굉장히 아끼고 챙겨주고 뭐하는 수의사가 한 명이 있는데 남자가 얘가 괜찮은 거야. 결혼은 좀 했지만 거기에 또 푹 빠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또 취미 활동 한번 하겠다 그래서 갔더니 취미가 너무 좋은 거야. 거기에 또 푹 빠졌어. 중독이죠. 그런데 거기에 같이 나와 있는 이 취미 활동 같이 하겠다고 나와 있는 남자 중에 하나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데 싫지가 않은 거야. 얘기 몇 마디 나눴을 뿐이야. 그때 어느 날 내가 뭉주가 앉아있네? 왜? 나는 원래 그거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거든. 그 얘기가 즐거운 거지. 관심 받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게 상간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비 상간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쉽거든요.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분노는 고통이잖아요. 여기는 재밌고 즐거운 거거든요. 이 고통이 10이라 그러면은 10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면 재밌고 즐거운 곳에 빠져들은 10의 재미의 즐거움을 가져요. 여러분들 고통이 100이라 그러면 재밌고 즐거운 건 100이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한 방 들어가면 그래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재밌고 즐거운데 다시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냐고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한번 중독에 들어가면 매우 즐겁고 재밌어요. 그 매우 즐겁고 재밌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매우 고통스러워라 그러면 고통을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냐고요. 안 한다니까. 그래서 중독증 치료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고통을 동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던 사람을 치료를 하려고 들면 반드시 남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내여도 때는. 아내여도 때는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휴직해내라. 왜? 여기에서 일로 들여보내면 이 여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이거 하면서 가졌던 상처까지도 어마어마한 상처가 여기 100, 여기 100. 그러면 200을 치료를 해야 돼요. 200만큼의 고통을 느껴요, 여기서. 그럼 이 사람 자살해요. 죽어요. 그럼 누가 케어해야 돼, 그거? 남편이 24시간 그걸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독을 치료하려면 남편이 희생을 해야 돼요. 자, 그건 둘째 치료래도 여기에서 이 자책에서 중독적으로 빠져들면 재미와 즐거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 외도 문제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이 힘들다가 고통받고 어렵다가 얼마 보니까 뽀사시해졌어. 너무 맑아졌어. 너무 재밌고 즐겁다고 인생이 뭐가 문제 생겼죠? 뭐 문제 생겼어요. 중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뭔지 모르지만 드디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러면서 재밌고 즐거운 곳에 빠져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데 내가 왜 이걸 진지게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왜 진지게 몰랐을까요? 진지게 분노 안 했거든요. 분노해 본 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분노해 본 적 있나요? 없잖아. 훨씬 이전에 다른 일로 분노를 했더라면 또 달라졌겠죠. 그런데 남편 애도에 관련되어 있는 여자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노가. 제일 약한 분노. 분노는 원래 고통을 동반합니다. 무조건 고통을 동반합니다. 제일 약한 분노. 성폭력, 피해. 이게 제일 약한 피해. 이거를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라 분노의 외상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올라가 시민 들고 막 일어났더니 이게 아침에 나가가지고 문 열고 나가더니 교통사고로 꼴라가 버렸어요. 사별 트라우마예요. 이 사람은 못 견뎌요.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외도의 외상 스트레스예요. 외도 트라우마예요. 이게 이 여자에게는 이 세 개 외에는 이 분노가 발생을 거의 안 해요. 내 자식이 뭔가 사고를 당해서 문제가 사별 이게 돼서 이것도 트라우마예요. 사별 트라우마예요. 꼭 남편만이 내 인간관계는 아니거든요.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자에게 이 세 가지만큼의 이런 분노가 발생이 되는데 그 강도는 거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런 중독에 관련된 재미와 즐거움에 그 강도 크기만큼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경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독으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우울증은 정반대예요. 요 재미와 즐거움의 정반대예요. 내가 매일매일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어디서 침대에서 못 나옵니다. 아니 안 나와요. 내가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밥도 거의 못 먹어요. 그나마라도 우울증약, 그것도 굉장히 세게 우울증약을 복용해야 그나마라도 간신히 움직이고 그나마라도 밥이라도 먹어요. 그래서 여기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유야를 막느라고 어디부터 보내야 돼요? 이유야를 막느라고 정신과부터 보내야 돼요. 정신과 가서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심리장애가 발생이 됐는데 살리려면은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먹고 자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하도록, 즉 항우울제를 복용하도록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치료를 할 때 약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빨리 항우울제를 복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일단 병원부터 보내야 돼요. 여기는 약물의 힘이 필요할 정도로 이미 다 무너진 상태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살판 난 거고요. 여기는 완전 살판 난 거고 여기는 완전 다 무너진 거예요. 이 크게 같아요. 그래서 이 분노가 소멸되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분노 소멸은 이 크기만큼의 반대급부가 반드시 또 나타나게 돼요. 인간의 삶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즐겁고 재밌으려면 내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가 우울해지게 되면 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인간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분노를 없애버리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절대 안 사라져요. 절대, 무의식에서는. 인간에게 한번 만들어진 거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냐면 없애는 게 아니라 존재하게 두는데 그것을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작용을 멈추게 하도록, 또는 작용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작업을 해주는 게 그게 치료예요. 치료는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분노가 소멸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